노동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언론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인권 리포트 레이버클래스. 안녕하세요.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 탁종열입니다. 노동인권TV 레시는 노동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5번째 레시의 주제는 법 앞에 평등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사설에서 반기업 반시장으로 치닫던 정부가 모처럼 국민 여론을 경청하고 내린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된 다음 날인 10일 주요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진 채 기업할 자유만이 남은 우리 언론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대법원에서조차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책임조차 부정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정권이 이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려 작심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입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도 이 부회장의 수감 사유가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색 짙은 재판이라며 수동적으로 행한 경영행위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더 씌워 장기 수감하는 것이 정의인지 의문이라며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영업이익은 27%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에 비해 105%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영업이익에서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를 제치고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만 반도체 사업에 20조 9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보기술과 모바일 분야에서도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66.2%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하반기 반도체 사업을 낙관적으로 내다보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선 경기도 평택 생산 라인의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2분기 매출액이 18.3%, 영업이익은 78.5% 늘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삼성전자의 위기를 과대포장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대기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는 인수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38.3% 증가했습니다. LG전자 가전 분야 영업이익은 66.5% 증가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고요. 현대자동차는 219.5%, 기아자동차는 924.5%, 포스코는 무려 1212.2%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S오일과 신세계는 모두 흑자로 전환했고요. 롯데쇼핑은 497.1%, LG생활건강은 10.7%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은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308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효성화학도 전년 동기 대비 1898.3% 증가했습니다. 올해 산재 발생으로 작업 중지권이 행사된 현대제철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95% 증가했고, 고려아이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5% 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29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어떨까요? 7월 수출액은 5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 늘었습니다.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하고 65년 만에 월간 최대 기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대기업이 아니라 일부 취약업종에 집중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숙박, 오락 및 문화, 교육, 미용, 여행 및 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요.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입니다. 동아일보는 8월 10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말 사업 보고서를 공개한 1244개 중소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 기업은 50.9%로 절반의 기업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전체 가계 대출은 700조 원입니다.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얻는 사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거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재용 가석방이 아닙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전체 GDP의 4.5%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16.5%, 미국은 25.4%의 재정을 투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인 거죠.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와 이재용 가석방은 여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정부가 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언론은 여론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어떤 자유보다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이유이죠. 하지만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언론이 스스로 정치 집단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불평등이 심해진 우리 사회,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